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3월 중 언론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충훈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시민과의 대화 결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선도를 위한 자치 역량 강화, 그리고 오늘 4월에 열리는 정은산업 디자인전 및 공포축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 시간에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실상 지난 6월 20일부터 3월 16일까지 24기 읍면동을 돌면서 시민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거리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동행 치료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 그 24기 읍면동의 시민과 대화를 마치면서 소회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모두의 설명을 좀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2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2018년도 새해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길 기원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2018년도에도 꾸준히 성장과 그리고 성과를 거양하고 있음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제1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전남 최초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획득했는가 하면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선정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함께 2018년도 자치분권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더 큰 순천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20일부터 3월 16일까지 24개 읍면동을 진행한 시민과의 대화가 자치분권 시대를 확실한 계기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시민과 대화에서 두 가지 큰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 개개인의 주권의식이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시민들은 이제 개개인의 행복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글로만 배웠던 헌법 제1조 국민 주권을 이제 몸으로 체감하고 있다는 뜻이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 개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치 역량도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민의 역량은 일을 제대로 맡겼을 때 커집니다. 이미 우리 시는 시민의 역량에 힘입어 발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정원박람회는 물론 도시 재생, 로컬푸드, 청춘창고, 기적의 놀이터 등 순천이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우수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주민들에게 권한을 주고 처음부터 함께 계획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흐름은 이번 시민과 대화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은 쉽고 재미있는 연극과 꽁트, 동영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미래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했습니다. 이미 마을과 읍면동에서는 주민들에게 실제로 일을 맡기고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순간부터 변화가 일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변화는 바로 다름 아닌 그 지역의 자치 역량입니다. 정치권의 합의가 어려워 이번 6월 개원이 미뤄진다 해도 이미 우리 곁에 우리 마을에서부터 자치분권의 시대로의 새로운 전환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원박람회 이후 지난 5년 동안 순천의 성장과 변화에 대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동안 순천이 축적해왔던 성장의 과정들은 시민의 삶 속에 체화되고 하나의 틀로 완성된 도시의 격이 되었습니다. 분권의 바람을 도시의 격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고 더 나은 삶, 더 큰 순천으로 나가려면 지금 이 시기가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시민들께 자치분권 과제 몇 가지를 설명하고 제시했습니다. 자치분권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읍면동에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강화해서 주민이 직접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혁신 읍면동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과 대화를 하며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더 많이 소통하고 주민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더 많은 지원과 권한을 더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과 나누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인 저 혼자 하지 않겠습니다. 28만 시민과 1,800여 공직자들과 자치분권 시대를 보다 치밀하게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혁신읍면동 시범사업에 이어 2단계로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자치분권 시범 읍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치분권 시범 읍면동은 주민이 원하는 사람으로 읍면당을 직접 공모하고 뽑겠습니다. 또한 법적 검토를 거쳐서 시민이 내는 주민세를 자치인이 살고 있는 읍면동의 주민자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읍면동에서 거둔 주민세를 직접 읍면동에 배분해서 사업계획을 이통장, 자치위원 등의 주민들과 협의해서 직접 세우고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시민과 대화를 통해 주민들이 말씀해 주신 지역의 문제를 보다 깊이 더 많이 공유하게 됐고 이에 대해 서로 벽이 없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시민들께서도 시정의 방향과 현안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를 통해 대안 마련을 위한 참여의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순천시는 자연과 생태, 정원의 시대정신을 실천해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올해 그동안 생태 습지 보존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순천시 전역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등재와 남사르 습지도시 인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순천이 추구해온 도시의 생태적 가치는 근본적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평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 문제의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이때 우리 순천에도 남북 교류의 기회가 왔습니다. 순천이 앞으로 다가올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먼저 열어갈 중심에서 평화를 지향하는 순천다운 도전을 또다시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오는 5월 문덕, 나선의 철새보호구를 대상으로 남사르 협약회원국 가입을 신청하여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유치한 호남권 최초 국제기구인 동아시아 남사르 센터를 기반으로 순천만 100시를 북한에 보내는 서식지 보존 프로젝트 등 민간 차원의 협력 사업을 제안하고 협력할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7월에는 순천시 전역과 금강산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등재가 결정됩니다. 등재가 확정되면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남북이 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를 육성해가는 사업도 준비해서 남과 북이 직접 협의하는 주체가 바로 순천이 되도록 하는 사업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4월 6일부터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2018 정원산업 디자인전과 벚꽃축제가 열립니다. 순천에서 열리는 벚꽃축제는 다양한 벚꽃과 함께 정원과 4차 산업혁명이 만나는 또 다른 도시와의 차별된 벚꽃축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봇 도슨트가 되어 로봇
도슨트가 되어 정원을 소개하는 새로운 미래 정원을 만날 수 있는 색다른 체험회장이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민선 6기 시민이 행복하게 살만하는 순천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자연과 생태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온줌을 쏟겠습니다. 최근 청와대 청원들과 관련 시장으로 직원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점 진심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와 제 자신 그리고 순천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행복만을 생각하고 1800여 공직자들과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발표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하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최근 일주일 사이에 시민들 사이에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시장님 민주당 경선 참여할 수 있나 여부였던 것 같은데 말하신 대로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도 궁금하고 입장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거운동을 언제쯤 하실 것인지 향후 계획 좀 말씀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있었던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그 절차와 과정 그리고 그런 것을 확고하게 갖고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이 새로운 그 공천 과정, 공천 경선 등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쪽으로는 시정의 책임자로서 당면한 시정을 우선해야 된다는 또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직접 제가 확인하는 것도 저의 뺄 수 없는 그런 임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확한 후보 등록 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심에서 이영구입니다. 시장님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주민세가 있습니다. 주민세가 덕연동이나 희롱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아서 주민세 수익이 높을 거로 생각이 되고 반대로 송강이나 여의서는 세금도 수익이 낮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어떤 차별적인 문제라는 생각도 드는데 중등분배에 관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협의해서 쓴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그 주민세 사용 용도의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만 조금 어떤 그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어떤 활동적인 것이 제한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두 가지 질문과 함께 또 하나는 그 읍면동장 그 공모제 좋은 생각 같으신데 자칫 잘못하면 그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가요? 양날의 칼. 예,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치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법, 자치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읍면동의 경우는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 또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만이 어떤 시민들이 이해하고 동의하는 데 있어서 좀 공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 그리고 주민자치분권 이게 지금 제가 모두 발언해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벌써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앙정치 무대가 지금 그걸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순천시 입장에서는 시대 정신을 앞서간다라고 하는 그런 테마 속에서 이런 주민자치를 법에 의해서 허용하는 그런 책을 이용하자.
그러면 그거를 주민자치위원회나 통반장 협의회나 또 각 읍면동에 있는 사회단체장들이 이제 그 위원회를 만들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면에 우리 동에는 얼마가 왔는데 이걸 어디다 먼저 쓸 것이냐는 것을 주민과 대화를 나누겠죠. 이 나누면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주민자치 시대에서는 약간 희생적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 24개 읍면동에서 연 단위의 주민세가 극단적으로 약합니다. 즉 말해서 외서 같은 데는 500만 원밖에 안 되고 통관 같은 데는 900만 원밖에 안 되고 덕현동 같은 데는 1억 8천만 원. 이러한 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바로 지금부터 이걸 중지단을 만들어서 자 그래서 어느 선까지는 보존해 주는 겁니다. 그러한 거를 아까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걸 준비단을 만들어 요걸 지금부터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준비단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민세가 전체 우리 순천시 작년형으로 보면 11억 6천만 원. 요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안이 나오고 그거에 의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합니다. 14개 읍면동 중에서 약 동지역에 한 2개 정도, 면적이 한 2개 정도에 지금 자치 역량이 어느 정도 와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그걸 해서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거기서 공모를 해서 직접 선거를 함으로 해서 그 읍면동장을 뽑는 걸 이제 주민 분권, 주민 자치를 정말 말하자면 인큐베이터입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앞서가고 주민들한테는 주민 자치가 와 있으니까 벌써 그런 거에 주민들한테는 그걸 갖다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아까 준비단을 지금 만들고 공감 총재가 하실 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시행 방안이 있어요. 시행 방안을 해주시고요. 평안남도에도 순천시가 유명해요. 네. 그 시장이 아직 공간신문 시절 때 교류를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순천시와 어떤 관계를 가야 될 것인지 혹시 생각이 있으면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좀 관심을 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국의 친해체 중에서는 상당히 앞섰습니다. 2004년도에 제가 평양을 방문했고 농촌 지역의 교류를 물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전남 남북교류위원회가 이제 컴바인을 직접 보내주고 농약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 아주 영양실조된 아이들에게 빵공장을 만들어주고 하는 사업을 그동안에 진행했던 그 당시에 제가 남북교류를 상임 대표였습니다. 당시에 제가 그러한 농업지역의 지원 컴바인을 50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북한에서는 상당히 좋아하는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한 북한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걸 봤고요. 또 그 어린이들에게 빵을 유산균 공장 그리고 빵 공장을 했는데 그 지역 어린이들에게는 굉장히 효과를 봤습니다. 시장님, 아까 한번 질문이 됐었는데요. 후보 자격 검증을 통과하시면서 3연임 발판을 일단 마련했다고 네, 뭐라고요? 3연임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후보 자격 검증을 통과하시면서요. 그럼에도 지역사회에는 지금 나름의 그 3연임에 대한 피로도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시장님만의 방안이 있으신지 좀 부탁드리고, 이번에 그 7급 공무원이 청와대에 청원을 낸 건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순천의 발전과 성장은 데이터상으로 또 다 나와 있는 거고 관광객이 거의 배로 늘었고 해서 상당히 대한 문제가 있었다. 정말 일만 많이 하고 이게 보답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시민과 소통이라든가 주민과의 이 대화라든가 한쪽에서는 굉장히 내가
상당히 모자랐구나 하는 것을 요즘에 확실히 느낍니다. 마지막 마무리하는 게 주신다면 좀 더 성숙한 시장의 입장으로 시민과 소통도 많이 하고 또 피로도라는 게 없어지고 이제 법적으로는 마지막이지만 야 조충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책임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1,800명의 직원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제가 그분들에게 모두가 정말 이 순천 시청 공무원이라는 게 자랑스럽고 또 일반적인 그 근무 환경도 제가 다 보살펴 줘야 되는데 그게 참 모자랐다라고 저는 자책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청원서를 좀 봤습니다. 제가 참 거기에 대해서 아니 말로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어저께 방송국 인터뷰에서 좀 제가 얼굴도 써요. 하루 일과를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하루 일과를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없는 상태였다. 몸이 아파서요. 극심한 스트레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로 해서 하루 일과를 못하겠다. 그러나 일은 많이 오고 있다. 이 표현을 썼길래 시장으로서 참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까지 촘촘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그러한 걸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 환경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데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계기를 삼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사실상 우리 순천시청에서 전국에서는 처음이었을 겁니다. 3년 전부터입니다.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해라. 그 문화를 좀 하자. 6시 반 이후에 근무하는 건 부시장한테 결제 맞고 근무해라. 가서 6시 반 이후에는 잠깐 퇴근해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자기 개인의 건강이라든가 자기네 소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데 써달라고 하는 게 약 2년 전부터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여태까지 이러한 우리 박경화 계장님 같은 경우가 생겼다고 하는 건 이후열을 막론하고 총책임을 지금 저로서는 좀 더 촘촘하게 직원 복지 그리고 근무 환경에 대해서 신경 써라라고 하는 계획을 삼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최고속 승진을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물론 그 장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들으셨겠죠. 그러나 지금 전체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 점도 제가 볼 때는 이 시스템상 또는 시스템 플러스 알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더 촘촘하게 검토를 해서 이러한 환자가 나오지 않도록 또 당당하게 근무하는 1,800여 공무원들이 근기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분야에서 더 연구하고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사 20회 정의국 기자입니다. 우리 지정훈 기자하고 질문이 교차돼가지고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또 다른 미투의 공통적인 과제다. 왜냐하면 성적인 어떤 미투가 아니라 직장 내 미투. 열심히 일하지만 승진을 포기하는 여러 공무원들 그 심정이 담겨 있는 그 어떤 문구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이 이제 재선하시게 되면은 우리 1,800명 그 공무원들의 어떤 소통의 공간 그런 공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정책을 좀 내놓으실 생각이 있으신지.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후연을 막론하고 이러한 우리 1,800명이 이러한 고통을 받은
직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제가 굉장히 좀 민망스럽고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좀 더 소통기관, 각 부처별, 각 직급별 이런 것들 해서 해야죠.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노동조합으로 하고 그래서 하여튼 이번 계기로 삼아서 단 한 명이라도 이러한 불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최고의 지도자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걸 동의합니다. 목감기가 되어 양입니다. 저도 그래요. 이와 같은 시장님의 그 프로젝트 사업이나 시장님이 추진하고자 하시는 사업들은 결국은 삼선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삼선에 가셔가지고 완성하시고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려니다. 자, 시장님께서 이와 같은 프로젝트 사업이나 말씀하신 것이 과연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이 문제 없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네. 발표하시기 전에 일반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도록 조치를 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계획단을 준비단을 꾸려가지고 더 구체적인 방법 또 뭐 장단점 비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다만 지금 발표하시기에 이렇게 검토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질의응답 마치고 시장님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오늘 사실상은 오늘 기자 간담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위치가요. 시장이라는 위치만 가지냐면 뭐 메달이라고 하겠는데 까딱 잘못하면 이게 또 후보자로 비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는데 그러나 후보자라고 해서 순천시정의 진행은 멈출 수 없다는 데 제가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아까 말한 대로 지방자치에 대한 정말 획기적인 방안입니다. 주민세를 그 면에서 쓰게 합니다. 그 동에서 전체 액수를 가지고 계획부터 실행까지 전부 다 거기서 맡기겠다라고 하는 건 아마 전국에 이렇게 가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문제가 안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아이디어를 주시고요. 그 준비단의 준비도 될 수 좀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해서 다음 선거가 끝난 뒤에 민선 7기가 시작하면 바로 시작할 걸 시행하도록 제 욕심 같아서는 민선 7기 이런 걸 준비해 놓으면 제 욕심 같은 내년도 예산부터가 아니라 올해 추경부터 좀 할 수 있는 건 연습으로 좀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하여튼 이거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십니다. 이게 이러한 획기적인 사업을 할 수 있으려면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세상을 바꾸려면요 한 사람의 뭐 지도자의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주위가 모두가 다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순천시의 제2의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00 연구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